28일 마지막 세진 웨비나 사회를 맡은 뉴스킨 사업가 임지한입니다. 네. BP 세미나가 진행되다가 그 이후에 세진 웨비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첫날이 6월 8일이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의 사회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진 웨비나의 시작과 끝을 진행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세진 웨비나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특집이에요. 특집인 만큼 총 3분의 강사님이 준비되어 있으신데요. 가장 먼저 말씀을 해 주실 분은 대구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또 오천 GV 식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기도 하셨었죠. 임효진 사장님의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우리 랜선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상의 중심 안녕하세요. 세진에서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세상의 중심 세진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임효진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한유진 스폰서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최미경 사장님이십니다. 네, 저의 전직은 개인 과외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문화센터에서 출강을 하면서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데 보람도 느끼고 애들이 성적이 나올 때마다 저도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제일 먼저 코로나가 터지고 팬데믹 현상이 왔습니다. 그때 애들이 거의 다 줄고 문화센터의 수업도 개강과 폐강을 연달아 하면서 저의 수입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아이들의 학비와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는데 끊기고 나니 앞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공허함도 들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 같은 주민이자 학모인 한유진 스폰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유진 스폰서님은 제가 알고 있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유진아, 니 뭐 하는데 그래 예뻐졌노? 니만 예뻐지지 말고 나도 같이 좀 예뻐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나 유스킨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케어해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비가 오나, 날이 굳어도 끊임없이 매주 한 번씩 계속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관리를 받고 그 케어를 받을 당시에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한의원에 다이어트를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살을 그냥 무조건 저는 살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살만 뺀다고 생각했어요.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걸 모르고 개념을 몰랐었던 거죠. 근데 그때 한의원에서 원장님도 근육을 케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킬로그램만 의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살을 빼다 보니까 그 스폰서님이 언니 살 그만 빼요. 이러다 송장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당시에 얼굴도 좌우 대칭도 안 맞고 탈모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언니 안 되겠다. 근데 이때 루미스파랑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살이 빠진 상태인데도 팔자주름과 미간주름이 많이 옅어졌어요. 그래서 센터에 가서 양자 측정을 하고 얼굴은 정말 좋아졌어요. 그 양자 측정을 해서 언니 TR90이라는 챌린지가 있는데 언니 한번 해볼까요? 이래서 도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공은 하지 못했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못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또 이렇게 행복하고 삶의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또 피부도 탄탄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이렇게 오른쪽 얼굴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살이 빠져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챌린지에 떨어졌지만 2 번, 3 번, 4 번까지 연속으로 계속했어요. 떨어져도 상품 더 받지도 않았지만 더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알았어.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 정말 평생 먹고 싶다.' 그렇게 먹다 보니까 제 얼굴도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너 뭐 하니? 너 정말 예뻐졌다.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나도 네 제품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고객도 유치가 되고 TR도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절로 LOI 과정도 통과를 해서 자연스럽게 사업가로 가게 되었어요. 어 돈도 벌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이 사업. 제가 그래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미경 스폰서님과 한유진 스폰서님의 도움으로 제가 많은 후원을 받게 되었고요. 탈모도 정말 선천적으로 제가 두피에 탈모가 엄청 심했는데 TR을 하고 두피 케어를 하고 나서 또 뉴트리얼 상품이 나와서 제품을 쓰고 이렇게 머리 두피가 좋아졌어요. 머리숱도 많아지고 요즘 머리 만지는데 기분이 좋아요. 어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범한 저에게 좋은 시스템과 이 명품 그룹에 담게 해 줘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강의를 듣고 아침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강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에 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누구나 힘든 일은 어 닥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현수 그룹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림을 하고 간절하고 절실하고 혼을 담은 마음으로 제품을 전달하고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쏟게 되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임효신 사장님을 동안방 회원으로 처음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마이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체험하고 먼저 예뻐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돈을 벌게 됐고 또 이것을 전달하고 정말 뉴스킨 사업에 정석을 달리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만나고 있듯이 서울과 대전의 거리는 손가락 터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랜선을 통해서 대구뿐 아니라 전국, 전 세계로 뻗어나가시라고 우리 임효진 사장님께 응원의 박수 같이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세진의 새로운 시니어 강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형숙 사장님 계신가요? 나와주세요. 네, 박형숙 사장님 음소거 해지해 주셔야 되세요. 박형숙 사장님, 잠깐 자리 비우셨네요. 네,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박형숙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임효진 사장님처럼 제가 동안방에서 회원으로 뵀던 분이고 또 빼독에서도 뵙고 네, 그렇게 봤는데 나이가 있으시지만 정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매일매일 미션을 완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셨는데 어디 가셨을까요? 아까 연습할 때 울컥하셨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부터 벌써 그러면 안 되신다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 아마 떨리셔서 물을 한 잔 드시러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 우리 세진 웨비나가 6월 8일 시작을 해서 어 지금 12월 28일까지 장장 6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또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긴 기간 동안이었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코로나 덕분에 또 세진의 줌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그 강화된 거에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우리 세진 웨비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진 웨비나에 정말 많은 사장님들의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들을 또 나눌 수 있었고, 또 새로운 그런 강사의 피를 뿜뿜 하시는 그런 우리 사장님들의 면모도 아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의미 깊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원래 마무리할 때 하려고 했던 멘트였는데 네, 지금 날리게 됐네요. 네. 박형숙 사장님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디 계실까요? 박형숙 사장님 원래 아까부터 계시긴 했는데 지금 카메라까지 꺼지셨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잊지 못할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음. 그러면 네, 우리 박흥숙 사장님이 독서 미팅도 매일 들어오고 계시는데 아직 오셨다. 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박형숙 사장님 지금 바로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중심 세진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형숙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신정숙 사장님이시고 2대 스폰서님은 조강현, 김정은 사장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성격이 활달하고 성실하며 추진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든지 시작하면 꾸준함이 저의 장점이라고 어떤 모임에 가든지 재물을 맡게 되니까요. 사실은 저의 혈액형은 A형으로 어릴 때는 좀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유년 시절에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3남 2녀 중에서 13번째고요. 유년 시절에는 미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리는 시간만큼은 저를 마음껏 드러내며 또 다른 멋진 내가 되는 것 같아 즐거웠어요. 어려서부터 재능을 살려주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짠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정사정으로 저의 끼를 발휘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면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 보니 무엇이든지 맞벌이를 해야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어요. 삶의 전쟁터에서 치킨집, 또 길거리 장사, 보험회사 등 노동소득을 얻기 위해 고생도 참 많이 했지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던 45평짜리 환경이 좋은 곳에서 직원도 여러 명 두고 안정적 소득을 얻었고, 이 사진은 지인들이 저희 가게에서 생파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건물주의 욕심으로 식당을 강제로 빼앗듯이 법정 소송으로 저를 몰아내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의 1인 식당을 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작은 식당이 소소한 행복을 주었지요.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17년 동안 식당 운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가 되어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도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헬스장도 꾸준히 다니면서 또 등산, 여행으로 힐링도 하고, 제가 한방 치료를 좋아해서 좀 침으로 유명한 곳도 찾아다니고 할 정도로 건강 염려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단골 미용실에 갔다가 신정숙 스폰서님을 만나 건강 체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제 몸 상태를 알게 되었어요. 건강 체크를 받고 한 2개월 뒤에 갑자기 한쪽 귀가 청력이 확 떨어져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별 처도가 없고 병원 처방이 기넥신과 뇌영양제로 처방해 줬어요.
그때 톡으로 유스스펜 3 뇌혈행 개선이라는 것이 생각나서 호소님과 만나서 TR90으로 혈관 청소하고 장기가 젊어지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시작했어요. 코로나도 헬스장도 5개월째 가지 못하고 귀청력으로 힘들고 뱃살은 넘쳐나고 종일 서서 하는 일이라 저녁에는 다리 부종과 얼굴도 붓고 했는데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몸이 가볍고 배와 허리에 힘이 생기고 그야말로 S라인이 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제품이라면 사업도 한번 해볼 만 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업자 예비반에 10강의를 모두 들으면서 나도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고 투잡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에 유튜브 채널로 뉴스킨 비즈니스 또 성공학 강의 등을 들으면서 내가 17년 전에 식당 운영이 아닌 뉴스킨을 만났더라면 노후가 보장되었을 텐데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도 뉴스킨을 통해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뉴스킨 하는데 꿈을 말하라고 하니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저 깊은 곳에 그림에 대한 강한 욕구와 예쁜 카페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림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고 예쁜 갤러리 카페에서 경영이 아닌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끝으로 우리 세이진 그룹에 넘쳐나는 에너지와 훌륭하시고 멋진 송영덕, 이현서 그룹장님과 함께 할 수 있기에 확신을 가지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사람을 살리고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뉴스킨 사업의 가치를 바라보고 노후연금과 저의 버킷리스트를 위해 부지런히 복지해서 성공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형숙 사장님께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김정은 사장님 화면 공유를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뉴스킨을 통해 정말 새 인생의 길을 열고 계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미술을 전공했기에 더 공감하며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좋아했던 미술도 다시 꼭 시작하시길 개인적인 소망도 얹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오늘의 메인이죠. 그리고 세진 웨비나의 정말 피날레를 장식해줄 이분은요. 전직 스펙도 정말 화려하고요. 또 굉장히 다재다능해서 세진의 곳곳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팔방 미인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3.3 헬시클럽 컨설턴트 짬밥만 무려 7년. 네, 베테랑 컨셉님이 들려주는 TR의 비밀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숙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화면 공유를 먼저 띄워버렸네요. 아주 네, 좋습니다. 이번에, 네, 박현숙 사장님의 그 스토리를 듣는데 마지막에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뉴스킨은 정말 최고의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네요. 제가 원래 12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미뤄지다 보니까 더 영광스럽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TR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BA 조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먼저, 네. 아이고. 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삼성 SDI에 13년 동안 재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세계 최초로 그리고 세계 최연소로 여성 컨설턴트를 역임하면서 진짜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을 다니고 있었지만 남양유업이나 뭐 현대제철 이런 데서 저를 초빙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을 정도로 제가 그런 컨설턴트를 했었어요. 유일한 여성 컨설턴트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하루에 1년에 365일 중에 363일을 출근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살이 많이 찌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만으로 뉴스킨을 만나기 전까지 한 5천만 원 정도를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언제 계산해 봤냐면 다이어트 세미나로 뉴스킨을 삼성동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강의를 듣는데 그동안 내가 했던 다이어트를 막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이건 얼마였고 이건 얼마였고 막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다이어트 시장의 재물이었구나. 저 세미나가 정말 진실이라면 나는 그동안 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돈을 썼고 사람들을 돈을 벌게 해 주는 그런 어떤 재물이었구나. 나는 이제 내가 다이어트 시장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로 뉴스킨을 처음 만났고요. 뉴스킨의 비전과 문화에 너무나 반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제가 2달 만에 이렇게 살이 빠진 거예요. 2달 만에 제품을 정말 너무나 잘 먹고 살이 빠졌고 이 제품력에 또 반하게 되었고요. 우연히 참석한 그 뉴스킨 행사에서 뉴스킨 대표이사가 이렇게 핀 마이크를 딱 꽂고 나오셔 가지고 첫 마디 인사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눈물이 막 주르륵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도대체 뭔데 나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지? 우리 엄마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은 행복을 저 사람이 뭔데 물어보지? 나 회사 생활 13 년을 하면서 한 번도 "은수가 너 행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는데 저분은 뭔데 처음 보는데 물론 저 개인에게 하시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 행복하냐는 질문에 제가 눈물이 나면서 '아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행복을 뉴스킨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 대표이사님의 말을 그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저의 스폰서님인 이현서 그룹장님께서 돈 벌고 싶으면 살 빼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쁜 엄마가 되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그걸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많이 어려워하시죠? 근데 이 딱 2가지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의지고요. 2번째는 지식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처럼 먹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은 의지가 없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조화가 필요한데요. 이 2가지를 TR라이트가 있으면 잘 유지하면서 함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TR라이트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니까 기본적으로 다이어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만의 원인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칼로리, 당분을 섭취한다거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거나 지방을 많이 섭취하거나 식욕이 많거나 음식을 중독되거나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식이섬유 결핍이 되거나 빈곤하거나 부유해도 다이어트가 안 되고 살이 찌는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되게 요인이 많죠. 모든 요인이 비만의 원인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비만은 유전일까요? 네, 정답은 유전입니다. 덴마크에서 입양아를 조사해 본 결과 쌍둥이를 보기도 하고 입양한 사람들을 추적하기도 했는데 환경이 달라져도 그 원래 부모가 둘 다 비만인 경우에는 60에서 80%의 사람들이 비만이고요. 부모 중에 한 명만 비만이면 30에서 50%의 아이가 비만이고요. 그리고 둘 다 비만이 아니면 10% 이내로 비만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비만의 유전자가 유전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 기초 대사량에 대한 건데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기초 대사량이 높을까요? 네. 당연히 왼쪽에 보이는 92kg의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높습니다. 몸무게에 비례해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높고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약간 왼쪽에 92kg에 측정한 그 인바디를 측정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게 나와요. 근데 그럼 나는 기초 대사량이 높고 근육량이 많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의 근육량을 보면 표준 미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존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감량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셀키스의 기근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기근 실험을 했어요. 근데 연구를 중단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이 추위를 호소했어요. 굶는 게 흔한 사람들이었는데
추이를 호소해서 연구를 중단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아예 먹는 거를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기초 대사량이 40% 감소했고 근력이 21% 감소했고 심장 박동도 떨어졌습니다. 체온도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지구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탈모에 손 발톱이 빠지고요. 성욕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게 먹으면서 하는 배부른 다이어트 TR라이트가 정말 위대한 거고요. TR라이트 기전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TR라이트에 더 반하시고 자신감 있게 전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폐경기 여성을 7년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요. 왜 여성이 폐경을 하면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유로운 첫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운동하지 않고 칼로리 제한도 없는 여성 그룹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운동을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운동하는 그룹은 칼로리 섭취도 제한했고 지방의 섭취도 제한했고 탄수화물은 살짝 늘렸어요. 그리고 운동은 매해 14% 증량을 했습니다. 과연 이 두 그룹의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그냥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네, 1년 뒤에 그룹 2가 약 4파운드, 1.8kg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하고 지방을 섭취를 제한하고 했지만, 칼로리 제한을 했지만 그 1년 이후에는 자유롭게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은 그룹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는 자유로운 그룹과 결국엔 같아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초 대사량을 결정짓는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기초 대사량은요.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거든요. 여성들 평균 1200칼로리 정도의 기초 대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1시간에 50칼로리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 내가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겠죠. 자, 기초 대사량을 결정짓는 변수는요. 첫 번째가 유전이고요. 두 번째가 성별입니다. 남성이 근육량이 높기 때문에 높아요. 그리고 나이입니다. 늙을수록 기초 대사량은 떨어집니다. 근육이 빠지니까요. 그리고 체중이고요. 근육량과 또 비례합니다. 그리고 신장과 키에 비례하고요. 식이 습관과 비례하고요. 몸의 체온, 그리고 기온, 장기 기능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이 변화합니다. 자, 기초 대사량은 제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조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내가 먹은 칼로리보다 배출한 칼로리가 높으면 살이 안 찌고요. 내가 많이 먹었는데 운동을 하지 않거나 칼로리를 많이 못 뱉어내면 살이 찐다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칼로리 사용량은요, 사용처는 체온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36.5도를 유지하고 있죠.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쓰이고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도 쓰이고요. 뼈를 형성하기도 하고 근육을 형성하고 뇌기능, 심장박동, 해독, 그다음에 소화, 배변, 지방 형성 이들 중에 하나일 뿐 칼로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칼로리보다 지금 네. 살이 찌는 이유는요. 에너지의 분배 문제예요. 칼로리가 뭐 과잉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네. 정답은 예스입니다. 그럼 왜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유인지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운동하면 살이 빠질까요? 여성을 4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룹 1은 운동량이 적고요. 두 번째 그룹은 운동량을 중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운동량을 높였어요. 근데 10년 뒤에 결과를 봤더니 체지방량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이요, 더 빠지지도 않아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거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운동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 왜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바로 운동을 하면 코티졸, 칼로리를 태우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는 많이 칼로리를 태워서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뭐 사이클을 타면 몇 칼로리가 빠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코티졸 호르몬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 코티졸 호르몬을 낮추는 그런 역할이 되어서 코티졸 호르몬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살이 빠진다라고 합니다. 자, 하루에 대사량이 기초 대사량이 2,400일 때 이 사람은 1시간에 100kcal를 기본적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러닝을 타서 350kcal를 소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먹은 거에 350kcal를 더 썼고 뭐 에너지를 더 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잠잘 때도 100kcal를 쓰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운동을 해서 350kcal를 추가로 제가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는 동안 칼로리를 낮춰버립니다. 대사를 낮추고 뭐 다른 어떤 기능들을 낮춰서 칼로리를 조절해 버려요. 그래서 그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칼로리는 제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뱃살 500g을 감소하려면 윗몸 일으키기를 25만 번을 해야 되는데 7년 동안 매일 100개씩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저희 송영덕 그룹장님과 김진영 사장님만 실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으로 살을 뺀다라는 것은 코티졸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게 될까요? 네, 호르몬을 알아야 됩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인데요. 우리 몸의 체온, 그리고 혈압, 혈당 등 우리의 어떤 대사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요즘에 대사 질환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호르몬만 잘 알아도 우리는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르몬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이건 다이어트 관련된 호르몬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렙틴 호르몬입니다.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배부르게 먹으면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요 라고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고요. 아디포넥틴은 지방을 관리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렐린은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공복이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이고요. 펩타이드 YY는 포만 호르몬이에요. 콜레시스토키닌도 포만 호르몬입니다. 자, 이 호르몬들 잘 관리하면 여러분들 살이 안 찔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못합니다. 우리가 생리전 증후군을 컨트롤할 수 없듯이 우리 호르몬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호르몬들은 설사 컨트롤이 된다 할지언정 어, 직접적으로 비만, 살찌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호르몬들은 아닙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 친구 중에 굉장히 많이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몇몇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임수연 쌤이 정말 잘 아실 텐데 밥을 헬시 컴미팅 이런 거 할 때 같이 먹으니까 잘 증인이 되어 주실 텐데 저는 밥을 많이 먹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헬시 선생님들이 많이 먹으라고 저한테 많이 주시는데 저는 안 많이 먹어요. 근데 정말 먹는 양에 비례를 한다면 예전에 모델처럼 날씬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같이 닭갈비를 먹고 밥을 볶아 먹고 저는 밥을 먹다가 한 3숟가락 먹고 숟가락을 놨거든요. 그래서 닭갈비를 먹고 나가서 그 맥너겟이 아니라 버거킹 큰 거 있잖아요. 와퍼. 그거 한 세트를 또 먹고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어요. 그거 한 세트를 먹고 지나가다가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었어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먹고도 배부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 날씬한 거죠? 과연 렙틴과 그렐린이 정말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 친구는 왜 날씬하고 금방 배부름을 느껴서 젓가락을 금방 내려놓는 저는 왜 살이 찌는 걸까요? 네. 정작 중요한 건 그렐린이나 렙틴 이런 호르몬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 몸에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는 피드백에 의한 반응 호르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있을 텐데요.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호르몬인데요. 바로 인슐린과 코티졸 호르몬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TR라이트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TR라이트에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과 코티졸인데요.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혈관의 청소 역할을 하고요. 포도당을 혈관에서 빼가지고 뇌와 근육 등에 넣어줍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것이고요. 코티졸은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슐린 호르몬은요. 혈액 속에 높아진 혈당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슐린을 되게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인슐린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인슐린 호르몬이 없다면 사망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죠.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슐린 펌프가 아니라 주사로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그 개발하신 분이 제가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형 당뇨이신 분들은 이 인슐린 주사가 없으면 아마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에는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 축적 호르몬인데요. 탄수화물이나 단 것을 먹게 되면 몸 안에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 혈당이 분해되면서 그 포도당이 나오고요. 이 포도당이 혈중의 혈당을 높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포도당이 그래서 각 세포나 소화계나 지방세포에는 가게 되는데요. 혈당이 높아지면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에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측정을 할 때 혈액에서 뭐 끈적함이나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액 지지를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혈당 때문인데요. 혈중에 있는 당을 잡아다가 세포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그런 호르몬이에요. 당과 세포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오타가 있네요. 세포가 문을 열면 당이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요. 세포에 넣다가 남은 잉여 당분은 인슐린 지방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축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인슐린 나쁜 게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이 나쁜 건데요. 네, 뭐 지금 음소거가 제가 강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데요. 탄수화물이랑 단 음식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인슐린이 왔다 갔다 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 있어요. 계속 또 먹네. 또 먹네. 또 이래야 돼. 이러니까 인슐린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중의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가 이제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 문을 노크했을 때 열었다면 2번, 3번 노크해야 세포가 간신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몸에는 혈당도 높고 인슐린도 높은 아주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속이 되면 당뇨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망가지는 장기는요. 간도 나빠지고요. 근육도 나빠지고 다 나빠져요. 그래서 일형 당뇨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이 많은 당뇨만 흔하게 보셨겠지만 급성으로 당뇨가 오신 분들 그리고 일형으로 당뇨가 오신 분들은 배만 볼록 나오고요. 몸에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근육이 소실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더 많이 쌓이고 그래서 뚱뚱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코티졸 호르몬입니다. 코티졸 호르몬은요, 외부의 자극에 맞서 분비되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많이 나올수록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콩바디에 있는 엄지손가락보다 한 마디보다 약간 작은 기관인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부신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이제 막 코티졸 호르몬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빨리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당 땡겨라는 얘기를 하죠. 네, 포도당을 빨리 올려야 되니까 뇌에서 단 거를 빨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게 땡기고 식욕 조절이 안 됩니다.
코티졸 호르몬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바로 식욕이 증가되고요.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근육이 파괴됩니다. 복부 비만이 유발되고요. 여성 호르몬은 동반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코티졸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보이네요. 바로 혈당이네요. 그쵸? 자, 혈당이 이렇게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다이어트에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코티졸 호르몬의 그런 역할을 말씀드릴게요. 호랑이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사냥을 나갔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앞에 호랑이가 등장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 순간 우리 몸은 기능을 멈춥니다. 소화 기능, 면역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멈추고요. 오로지 근육량을 막 펌핑하겠죠. 그리고 교감신경을 막 해가지고 호랑이를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발달해요. 그리고 호랑이가 도망을 가거나 내가 도망치게 되면 미친 듯이 뛰는데 그때 우리 몸이 소화 기능이나 면역 기능 이런 게 작용을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만 엄청 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코티졸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네 그런 그 아까 운동을 할 때 코티졸 호르몬 분비가 낮아지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다른 기능들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나 지속이 되면 높은 코티졸 수치가 만성화가 되고요. 이거는 내장 지방으로 또 저장이 돼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코티졸 호르몬은 인슐린을 증가시키게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인슐린과 코티졸 굉장히 연관이 있죠. 자, 그리고 코티졸은요, 잠을 많이 못 자도요, 높아지는데요. 잠을 하루만 못 자도 코티졸 레벨이 100이 됩니다. 수면을 하고 나서 다음날 오후가 되면 레벨이 40 정도로 높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일주일 정도 철야를 하는 거 밥 먹듯이 했어요. 하루에 30분씩 자고 일을 했거든요. 그럼 그때 저의 코티졸 레벨은 얼마였을까요? 살이 안 찔 수가 없었겠죠. 밥 먹는 것도 귀찮아서 사실 닭가슴살이랑 뭐 계란 이런 것들을 사 가지고 방에다 놓고 프로젝트 룸에다 놓고 그것만 먹고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몸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이유는 바로 이 코티졸 호르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4시간 자면 인슐린 저항이 발생이 되고요. 잠이 부족하면 렙틴 호르몬은 또 떨어지고요. 그렐린 호르몬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랑 또 일맥상통하죠. 코티졸 호르몬이 부족하면 살이 찌고 내장 지방이 쌓이고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들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라는 거죠? 네. 어쩌라고요? 호르몬을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에게는 TR90이 있습니다. 그냥 제품도 아니고요. 에이즐락이 함유된 그런 제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TR90에서 컨트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 설명서 본사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자, 스트레스. 뭐에 연관이 있죠? 코티졸 호르몬입니다. 자, 그리고 코티졸 호르몬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랑 연결돼 있죠? 인슐린 호르몬이죠. 혈당을 같이 잡아준대요. 이 컨트롤은요, 그냥 예전에 제가 잘 모를 때는 소비자들한테 컨트롤은 식욕을 조절해줘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좀 도와줘요. 이렇게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컨트롤은요, 완벽하게 다이어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호르몬 두 가지, 인슐린과 코티졸 호르몬을 그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잠시만요. 보면 이런 분들께 권해드리는데요. 식후 혈당 조절을 원하시는 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딱 두 개 뭐죠? 인슐린과 코티졸입니다. 자, 그래서 릴렉스 상태를 느끼게 하는 뇌파로서 태아닌은 신경계 전체를 안정화시키고 활성시켜 사람의 몸과 마음의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준다. 이미 높아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바나바잎 추출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제품이 아닌가요? 네. 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컨트롤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자, 그다음에 점프 스타트가 있습니다. 이 점프 스타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TR라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점프업 해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15일 동안 먹는 건데요. 이거는 체지방 감소를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이 핏의 4배 되는 애플페논 성분과 핏에 있는 성분이 4배씩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핏을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점프 스타트를 먼저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아까 제가 운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어떤 건 없지만 쉐입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TR라이트가 나왔을 때 점프 스타트는 우리 그 에너지 대사의 6배, 내가 가지고 있는 6배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해주는 게 바로 점프 스타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핏인데요. 이 핏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운동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핏인데요. 이 핏이 들어가면 또 어떤 효과가 있겠죠? 아까 제가 운동하면 코티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이 핏도 거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자, 점프 스타트와 핏에는 동일하게 그 애플페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뱃살 감량이나 이런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고 내장 지방을 빼주는 그런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쉐이크인데요. 쉐이크에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단백질 쉐이크가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 그런 쉐이크예요. 그래서 쉐이크를 잘 섭취를 한다면 우리가 영양소, 우리 현대인은요,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 때문에 살이 찌는 거 아시죠? 내가 영양소만 골고루 섭취를 해도 살이 안 찌는데 뭔가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하고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보충이 돼가지고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양분을 골고루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쉐이크입니다. 네, 이건 섭취 방법인데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헬시에서 예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뒤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거식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렸는데 여기에 썼는데 제거식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먹으면 안 좋은 음식 TR라이트 할 때 물론 이번에 이제 빼독이라고 해서 1탄, 2탄 할 때 1탄에서는 새끼 쉐이크를 먹고 그 외에 안 먹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안 먹는 제품이 다 이 제거식을 안 먹는 거예요. 백색 식품 안 먹고요. 인스턴트 음식 안 먹고요. 액상 과당 안 먹고요. 캔에든 음식 안 먹고요. 우유 안 먹고요. 믹스커피 안 먹고요. 알코올 안 먹습니다. 네, 요거는 TR라이트 하는 동안 계속 안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액상 과당은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포도당의 흡수가 이루어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고요. 렙틴 호르몬도 분비가 된다고 해요. 다이어트 그렐린 분비를 늦춰준다라고 하는데 이 과당은요,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가 돼서요. 빠르게 그 혈당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사물질인 ATP를 못 만들어내서요.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지방을 저장하고 또 렙틴 자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되고 액상과당이 많이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대사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럼 뭘 먹나요? 가급적이면 이제 1탄이 끝나고 2탄 한 끼 식사하실 때부터는 현미와 잡곡을 드시고 너무나 빵이 먹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TR 쉐이크로 만드는 빵을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빵을 정말 먹고 싶다고 하면 통밀빵으로 된 빵이 있는데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서 파는 빵은 통밀이 아니에요. 통밀 5%에 밀가루 한 70% 이상이 들어간 밀가루 빵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통밀이랑 호밀빵을 파는 그런 제과점에 가셔가지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설탕이나 액상과당은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인스턴트는 빠르게 먹을 수 있지만 빠르게 저세상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리고 제거식은 식단에서 꼭 제거하셔가지고 드셔주시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고요. 천천히, 그리고 간식은 저희가 권장하는 간식 외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채 먹고, 야채는 좋고요. 한 번 먹고 숟가락 내려놓고 이렇게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고요. 공복을 길게 가져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진그룹은 TR라이트와 함께 90일 변화를 이뤄내면 좋고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까 호르몬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알게 돼서
그 TRIT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호르몬 관련된 건 뉴스킨 강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마넥스 그 약간 전문 그 파마넥스 사장님이 아니고요. 뉴스킨 코리아에 계시는 되게 재밌게 강의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대표자로 계신 분. 제가 지금 채팅창에 안 보여서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TRIT 말고 인바디 측정 교육인가?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그분께 살며시 갔습니다. 그래서 왜 다이어트는 이러한 걸로 이게 진행이 되는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걸 딱 보니까 TRIT다. 근데 왜 이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법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아까 인슐린이나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이어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연계를 시키지 못하고 잘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TRIT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TRIT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에이즐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대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혈액만 우리가 혈액 해독이라고 하잖아요. TRIT를. 근데 혈액만 깨끗해지고 뭐 맑아지는 게 아니라 그 혈액의 혈관까지 젊어지고 탱탱해지는 그런 역할을 TRIT가 해주고요. 또 뭐죠? 에이즐라 그 이상으로 또 혈액이 제가 그 김민정 원장님과 나눴던 얘기인데요. 왜 이게 몸에 다 좋아질까요? 신장이 왜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장기가 좋아지고, 왜 다 좋아질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혈액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다 돌고, 혈액이 깨끗하면 장기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90일 동안 우리 혈액이 깨끗해지고, 우리 세포가 젊어지는 그 사이에 깨끗한, 세포만 젊어져도 혈액이 더러우면 안 될 때 원상이 복구가 될 텐데 혈액도 깨끗해지고 혈관도 탱탱해지고 세포까지 함께 건강해지는 그런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장 이식을 앞두신 분이 TRIT를 하고 건강해지고 신장 이식을 하지 않게 되고 고혈압, 고지혈증 이것도 다 사실은 혈액이나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인슐린과 코티졸 호르몬을 잡아주고 에이즐락으로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TRIT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TRIT로 성과 대박 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장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 네, 정말 5천만 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5천만 원을 저희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TR을 30번을 하고도 남는 돈이라고 이제 김진영 사장님께서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정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TR90라는 거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빼독을 해야 하고 또 전달해야만 하는 이유를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로 콕콕 집어주신 조은숙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곧 새해죠. 새해를 맞이하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다이어트라는데 우리 더 자신감을 갖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세진 웨비나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표로 좀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그룹장님 두 분, 그리고 리더 사장님들,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시간을 위해 애쓰신 찐 리더 송지영 사장님, 그리고 또 이 시간들을 정말 거쳐가면서 빛내주신 수많은 우리 세진 사장님들께도 제가 대표로 박수 보내드릴게요. 저 또한 세진 웨비나의 첫 시작 6월 8일 사회와 또 오늘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저 또한 이곳에서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세진 웨비나는 오늘로 이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또 다른 시스템으로 세진의 열정 온도는 지속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실 거죠? 네, 네. 아쉬움보다는 기대감으로 이 밤을 마무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세진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좀 해도 될까요? 아, 네네, 네. 그룹장님.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세진 웨비나가 4월 달부터 이제 소동철 사장님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이소영 사장님, 이솔미 사장님, 최미양 사장님 이렇게 같이 리더분들이 같이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송기영 사장님이 단독으로 맡아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그 사이에 나와서 마이스토리를 하고 강의를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한테는 이 세진 웹이라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뭐 그룹 미팅도 있고 또 송기영 사장님이 또 맡아서 해주실 세진 스타트업도 월요일 날 저녁 9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좋은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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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강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시간 좋았어요. 맞추느라고 좋았어요 사장님. 네. 수고하셨어요. 채팅이 안 보여가지고. 아, 강의 정말 잘 들었어요, 종산 사장님. 네. 찐리더 한 번 송지현 더 사장님 들어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예요. 조은희 사장님 40살 같아요. 예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예쁘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끝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박한 사장님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